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도호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어제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인데 간밤 뉴욕 시장도 유럽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경계감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좀 걱정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빠졌던 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때문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저는 국내 시장에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말 그대로 개인들의 공포 심리에 대한 유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를 먼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역시 유럽 쪽에 증시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낙폭을 좀 더 키웠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역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 프랑스나 영국 쪽으로 통해서 조금 많이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아래쪽으로 크게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기술주들의 초반에 혼조세, 장 출발 이후에 개별 혼조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견고하게 움직여주다가 낙폭을 한번 장중에 크게 키우는 느낌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이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와 있었던 측면들이 이제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본질적인 가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동성의 좀 일부 한계, 자금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심리 요인입니다. 심리,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매수 심리는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도 현재 공포 심리가 자극돼서 그 매수 심리가 약해지면서 매수세가 약하게 유동성이 풍부하게 그 물량을 받쳐주기보다는 자꾸 눌림을 가지는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계속 내려지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대형 기술주들 말 그대로 플랫폼 관련된 IT 플랫폼 쪽의 흐름은 약세로 조금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팡주죠. 팡주 쪽의 흐름은 계속 약세를 좀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제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판단했을 때 낙폭이 있더라도 조정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니콜라에 관련된 부분은 개별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시장 전반적인 수소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돌발 악재로 인해서 시간에 지금 현재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좀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시장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하방을 조금 1,500포인트 정도 역시 이 앞에 있는 박스권을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아직 유효하게 나타나 있는 흐름이고요. 이전에 역시 얘기 드렸던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아래로 좀 쳐져 있었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종목들의 구글 이런 식의 종목들이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었던 게 조금 이 박스권 하락 아래쪽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2차 하락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00포인트 자리는 지지받고 그 밑으로 바로 급락하는 흐름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반등이 1,900포인트까지 다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역시 방향성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현재 흐름에서 그게 크게 낙폭을 급락성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더라도 저는 10,000포인트 위쪽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1,200포인트를 중심에 두고 아래 위쪽으로 변동성을 가져갈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 투자, 말 그대로 본질적인 가치로 옮겨가는 펀더멘탈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를 잠깐 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 들었던 대로 어제 장중에도 시가 출발이 좀 양봉 출발하는 1%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장중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제가 얘기 드렸던 408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위쪽으로 또 다시 올려놓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5%, 4%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408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방향성이 좌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미국 시장은 테슬라를 직접 대응하는 쪽보다는 관망하면서 테슬라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또 국내 시장을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은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었는데요. 환율은 1,170원대에서 1,100 좀 아래로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1,14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환율은 1,165원대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환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워낙 아래쪽으로 많이 빠졌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1,170원대와 1,100, 좀 아래쪽으로는 1,145원대까지 흐름을 아래쪽으로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여기 안에 박스권에 머물면서 외국인들이 변동성, 공포심리, 말 그대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공포성의 매물들을 받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방 압력을 좀 주는 매도세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은 신용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해소가 필요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돼서 조정폭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그 조정은 말 그대로 신용에 대한 장고,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투매성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날 경우에 반대 매매가 출현될 수 있는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 2200포인트 부분까지 떨어져야 일부 반대 매매 일부 한 요소가 나타나면서 개파락을 한 번 더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물량 희석이 되면서 역시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깊은 조정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수급주의 흐름,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가치적인 흐름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담아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그 가격대로 다시 하락이 있더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제가 판단했을 땐 8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은 편입해놔도 역시 하락이 있더라도 제자리 돌아오고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현재 지수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2,500포인트 위로 갈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깊은 조정은 말 그대로 시장의 공포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래 내려왔을 때 꼭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판단할 때 정말 그 기회가 되는 첫 번째 분할 매수 자리는 2,220포인트 말 그대로 시장의 투매성으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에 자극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2,220포인트 아래로 왔었을 때 매수 관점을 가져가고요. 그 이후로는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간다라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다만 편입 종목이 테마 그리고 신용 잔고가 높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서는 안 되고요. 역시 지금 본질적인 가치로 아래에 있는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철강 속보다는 역시 최근의 흐름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 매수가 들어왔던 화학 업종 위주의 편입을 조금 두신다라면은 화학이 뭐 이전에 있을 때 석유화학 이런 쪽이 아니라 화학은 이제 앞으로 첨단 소재 쪽으로 개념을 두면서 수소 전략이나 그린 뉴딜 정책에 제가 판단했을 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화학 업종에 대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장 초반에 낙폭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은 있겠지만 역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조금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인 낙폭은 있겠지만 역시 다시 떨어졌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 위주 중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와 특히 자동차 쪽 자동차를 만약에 떨어질 때는 자동차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가장 먼저 담아야 될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말 그대로 아무리 언택트 기술주 신기술이라고 제약바이오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장의 근간을 지탱해주고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주는 거는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그 기본적인 요소를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기본적인 요소가 결국 하락폭이 깊었을 때 반등이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가 선반영됐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근본적인 제조업 쪽이나 화학 쪽으로만 초점을 두고 낙폭을 키울 때는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쪽 지지대는 2240포인트에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망치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2540포인트 확인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그 낙폭 역시 아래쪽에 지지대가 있는 820포인트대까지 정도에 왔었을 때
장기적인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일단 관망세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 바이오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급 흐름 주시하시면서 반도체 자동차 업종 관심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잘 또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호 전문가였습니다.